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폭락장에서 전 재산을 잃고 누군가는 그 폭락을 기회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투자의 원칙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오늘은 소액으로 시작해서 어떤 폭락이 와도 결국 자산을 키워내는 주식 투자의 핵심 특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주식은 나중에 좀 모이면 시작해야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히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보면 항상 두 부류로 나뉩니다. 듣고 바로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분, 그리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못하는 분. 이 두 부류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80년대, 90년대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월급을 저축만 해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불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주식 투자입니다. 로또도 사야 당첨이 되잖아요. 사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소액 투자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투자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20대 초반이거나 30대 초반이라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년 이상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10배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있고 20년에 걸쳐 차곡차곡 자산을 모으는 투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요구하거든요. 단기 고수익을 노린다면 엄청난 공부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걸 하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넣느냐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그리고 시드가 많지 않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훨씬 유리합니다. ETF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버텨주는 구조죠.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지수형 ETF는 한 나라 전체 경제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이걸 꾸준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살아남는 투자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흔들리고, 목적이 있으면 버팁니다. 지금 당장 내 투자 목적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적은 돈을 여러 종목에 쪼개서 넣는 거죠. 한 달에 30만 원 투자하면서 반도체도 사고, 방산도 사고, 바이오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금액당 단위가 작을수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야 해요. 지수형 ETF 딱 두 가지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스피 200과 S&P 500, 이 두 가지를 반반씩 사는 거죠.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고, S&P 500은 세계 최고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하는 겁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지만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전 세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 경제에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와 미국을 반반씩 가져가면 서로 엇갈릴 때 보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진할 때 미국이 좋을 수 있고, 미국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가 버텨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를 다지면서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고 월 투자 금액도 늘어나면 그때 업종 ETF를 일부 추가하면 됩니다. 반도체, 로봇, 조선 같은 성장 업종에 조금씩 배분하는 거죠. 처음부터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단순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살아남는 투자자는 복잡하게 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꾸준하게.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해 나스닥은 무려 33%가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 분들 대부분이 엄청난 공포를 느꼈죠. 그런데 그때
매달 꾸준히 ETF를 사모았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에 나스닥이 50% 넘게 반등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빠질 때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정기적립식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사면 비싸게 사는 거고 내릴 때 사면 싸게 사는 거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면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좋을 때도 사고 나쁠 때도 사다 보면 결국 좋은 가격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빠질 때 사겠다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정작 빠질 때 공포 때문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급날에 자동으로 매수되도록 설정해 놓으세요. 계좌도 보지 말고요. 살아남는 투자자는 감정으로 사지 않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정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리밸런싱이란 나이와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예요. 20대, 30대라면 공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예금은 오히려 돈을 잃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2%인데 물가가 3% 오르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위험 자산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라는 엄청난 모기가 있으니까요. 반면 45세, 50세, 60세로 가면서는 점점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배당주, 채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거죠.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30%는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는데요. 이 30%를 주식과 채권이 절반씩 섞인 혼합형 상품으로 채우면 실질 주식 비중을 85%까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안에서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살아남는 투자자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목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너스를 받았거나 세배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일시에 목돈이 생긴 경우 말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전부 넣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아껴서 아예 안 넣는 겁니다. 둘 다 좋지 않아요. 일시에 목돈을 투자할 때는 3등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30%를 넣고 주가가 조정받으면 또 30%를 넣고 마지막 30%는 정말 큰 충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여러 번 만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주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세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이 거의 보존됩니다. 큰 손실 없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죠. 채권 ETF는 단기에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날 수 있어서 3개월, 6개월 단기 자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돈의 목적에 따라 넣는 곳을 달리하는 것. 그게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면 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여행을 가려고 하시거든요. 물론 그 기쁨도 중요하죠. 그런데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차를 사고 싶다면 현대차 주식을 사는 겁니다. 테슬라가 갖고 싶다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죠.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5년이 지나면 처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좋은 기업의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전량 매도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80만 원짜리 삼성전자가 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겨우 본전 가격인 8만 원에 판 분들, 지금 20만 원이 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그때 20만 원, 30%만 팔고 나머지를 들고 갔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것. 재투자 비율을 70에서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게 7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남는 투자자의 핵심은 결국 멘탈 관리입니다. 폭락이 와도 버티는 힘.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에 나스닥이 33%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지 않고 계속 모았던 분들은 2023년에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레버리지 상품은 이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으로 주가가 30% 빠지면 매돈의 60%가 사라지거든요. 거기서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꼭 레버리지를 써야겠다면 3일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3일 안에 정리하세요. 3일이 지나도 승부가 안 나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동전주, 즉 1,000원 이하짜리 주식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20영업일 안에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재무가 탄탄한 동전주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적도 없고 모멘텀도 없는 동전주는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결국 살아남는 투자자는 화려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으고 폭락이 와도 버티고 재투자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되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